저는 유튜버이자 영상 제작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022년을 맞이하여 저의 스튜디오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정신이 나가다 못해 그냥 현실감이 없어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를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트로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Whoa, on me, you know I'm the one and only. All them other ones is phony. Moving like a drum, I'm on beat. Whoa, yeah, you could put the pressure on me. I ain't never getting cold feet. Straight top where I'm gon' be.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소니 헤비 유저이고요. 일단 오늘 영상에 있어서 많은 소니 제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전문가분들 전문가분들은 오늘 조금 좀 참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들은 프로 컨슈머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제품보다 뭐 우월하게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취향은 어떤 사람은 캐논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니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소니가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기 때문에 소니를 택했다라는 점 꼭 알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카메라 바디입니다. 제가 대충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들은 알파 6500, 그 다음에 알파 7 M3, 그 다음에 FX3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순서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6500은 4K가 지원이 되는 가장 선회도가 좋은 크롭바디 미러리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입문을 하신다라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카메라예요. 알파 6500으로 4K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히고, 그 다음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 대한 견해를 넓히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배터리 타임이 정말 미치도록 짧습니다. 정말 거의 뭐 카메라계의 어떤 토끼? 이런 바이브예요. 그래서 배터리 타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저처럼 풀 셋업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꼭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태로 그 셋업을 구축을 하셔야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시간이라 함은 40분 이상입니다. 가격은 현재 100만원이 조금 넘고요. 저는 120만원을 주고 샀는데 미칠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여튼 저의 영상 인생을 뒤바꿔 놓은 엔트리급 최고의 미러리스였습니다. 다음은 A7 M3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파 6500으로 크롭바디에서 한계를 좀 격하게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손바닥 주변이 다 날아가는 거, 요거를 보케라고 하거든요. 뭐 다른 말로는 아웃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선명하지, 그렇게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흐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풀프레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풀프레임 뽕이다. 이게 그걸 이제 한번 시기 느끼고 나서 이제 거의 알파 6500은 잘 쓰지 않는데, 제게 처음으로 뒷배경이 확실하게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준 친구입니다. 현재 바디는 20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250만 원을 줬습니다. 네, 저는 뭐 두 번째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걸 조사하면서 가격을 또 찾아봤는데 괜히 찾아봤습니다. 제가 사고 나니까 이틀 뒤에 30만 원이 떨어졌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건 정말 감동 실화예요. 제가 사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집에 와서 막 학교 막 이런 데도 막 들고 다니면서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그래도 내 건 얼마 정도 할까 딱 들어갔더니 30만 원이 떨어졌어요. 산지 이틀 됐는데. 그렇지만 사진부터 영상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바디입니다. 242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가고 사진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갑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굳이 요새 새로 나온 바디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친구예요. 사실 알파 7 M3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팀킬 카메라라고 굉장히 유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 7 M3 때문에 다른 라이더의 카메라가 하나도 안 팔릴 정도의 그런 팀킬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형 카메라를 사려면은 4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화면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내가 셀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거에 200만 원을 더 태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카메라에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굳이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FX3입니다. 제가 가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무려 530만 원입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샤넬백을 사고도 돈이 몇십만 원이 남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총감독으로 들어간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이제 뭐 대학교 관련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기업들 관련된 영상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거의 약간 게임으로 따지면 거의 궁극기처럼 사용을 한 친구입니다. 장비가 조금 내가 가져간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얘의 미친 성능으로 그냥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친구인데, 사실 저처럼 진짜 티끌만한 변화가 큰 돈을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30만 원이면은 A7 M3를 사고 괜찮은 렌즈를 사도 100만 원이 남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FX3는 이거는 오버스펙입니다. 유튜버로서의 이 영상 품질에는 정말 차이를 못 느낍니다. FX3랑 A7 M3랑.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A7 M3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로 약간 돈을 버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도 있지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한 거고, 뭐 그렇지만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7 M3는 화면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얘는 볼 수가 있습니다. A7 M3가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촬영이 제한이 있어요. 25분 제한. 그래서 2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촬영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 20분쯤 됐을 때 끊었다가 테이크 2로 다시 갑니다. 그 정도로 좀 약간 귀찮은 친구인데, FX3는 애초에 시네마 라인업입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나온 친구고, 얘는 실제로 많은 상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4K로 찍어도 발열이 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영상 제한이 없습니다. 안에 냉각 쿨링 팬이 들어있어요. 카메라가 좋아진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좋아지는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SD카드의 유지비도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렌즈입니다. 이제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렌즈보다는 바디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렌즈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미러리스 바디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화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영상의 신미성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퀄리티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렌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렌즈에 대한 청결 관리 역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우선 저는 탐론이라는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니 네이티브 렌즈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은 반도 안 되는데 성능은 더 좋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소니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니를 추천하는 경우는 아예 정말 한 1,500만 원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최상급 렌즈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일본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대 형성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미러리스 시장이 밀리는 거의 찢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네, 가격이 정신이 나가다 못해 그냥 현실감이 없어요. 저는 탐론의 2875 렌즈와 1728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숫자는 화각단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2875는 당시 저는 89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요새 9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렌테크 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약간 롤렉스처럼 렌테크 될 것 같습니다. 중고도 감가가 거의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정말 거의 곤두박질 쳤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제품이 저는 브이로그를 찍는데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리개도 2.8 정도로 굉장히 넓게 열려 있어서 영화 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티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는 저의 이 모든 이 모습들 다 탐론으로 담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품질이 더욱더 좋아지고 2.8 조리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밝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영화 같은 정말 하나의 정말 그림 같은 그런 무언가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탐론의 1728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조리개는 2.8이고요.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브이로그가 메인 컨텐츠다. 나는 브이로그를 자주 찍을 것 같다 하시면 이 렌즈만 사셔도 됩니다. 이 렌즈 하나로 정말 모든 컨텐츠가 다 돼요. 뭐 예를 들어 하물며 그것도 됩니다. 그 만약에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내 모습을 예쁘게 담는 사진도 찍을 때도 좋고 풍경 사진도 좋고 다 돼요. 광각이라서 이렇게 내가 들고 찍을 때도 손을 조금만 뻗으면은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2875 같은 표준 줌 렌즈 구간은 좀 버거워요. 팔을 이렇게 쭉 뻗어야 됩니다. 팔이 짧으신 분들은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원하는 만큼 안 담겨요. 그래서 광각 렌즈는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120만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1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렌테크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렌즈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렌테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롤렉스처럼 막 이렇게 몇백만원 비싸게 팔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감가가 많이 없어서 정말 거의 몇만원 주고 만약에 이거를 중고 거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없지만 몇만원 내고 렌즈 쓰다가 파는 거예요 진짜. 뭐 여튼 이렇게 렌즈 두 개가 있으면 절대 다른 렌즈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크롭바디용으로 소니의 18-105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현재 57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60몇만 원을 주고 샀는데 저는 이제 다짐을 한 거는 소니는 이제 더 이상 안 살 겁니다. 정말 저는 소니는 절대 안 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제품이 전자식이라 줌도 매우 부드럽고 정말 그냥 너무 간편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면은 얘가 막 줌도 다 되고 막 이러는데 조리개가 F4입니다. 조리개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둡거든요. 2.8 렌즈를 쓰다가 F4 렌즈를 쓰면은 너무 어두워서 정말 좀 쓰기 힘들어요. 실내에서는 쓰기 힘들고 크롭바디에서는 진짜 대낮이 아니면은 정말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안 쓰고 있고 그냥 저거는 조만간 알파 6500이랑 같이 처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기타 카메라입니다. 우선 이제 저는 캠코더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니의 AXP55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159만 원 정도 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19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159만 원을 줬는데 지금 190만 원이에요. 진짜 레게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러운데 기분은 좋은 약간 그 돈은 건진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감성이에요. 이 제품에는 빔 프로젝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가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또는 오늘의 재밌는 순간들을 호텔 벽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비춰놓고 보다가 잠들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최대의 감성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성 그 덩어리 그 자체. 이거를 찍어서 그게 상영되는 모습을 인스타로 찍어서 올리거나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올려도 정말 감성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적외선 기능도 들어있어서 진짜 여러 가지 연출들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포 컨셉이라던가 이런 걸 찍을 때 저 카메라 하나면은 정말 곤지암 부럽지 않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캠코더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능, 런닝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방송국에서 인증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4K는 물론이고 터치도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바타를 찍을 때도 사용되었던 특수 카메라인데요. 이제 소니의 RX0 마크2입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기 전날 이걸 사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거를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 이걸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30분 만에 저희 어머님께서 바닥으로 플렉스 하셨습니다. 정말 후락세 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멘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방충이 됩니다.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얘는 멀쩡합니다. 제가 상업을 찍을 때도 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방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m에서 떨궈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방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퀄리티 액션캠 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더 확실한 커버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강화 유리로 된 보호 유리도 있어요. 보호 가드도. 그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믿고 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카메라예요. 가격은 이제 제가 그 당시 브이로그 패키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97만원 정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84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막 프로모션도 막 이것저것 엄청 끼고 해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었고요. 근데 단품은 80만원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면 그냥 브이로그 패키지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여전히 브이로그 컨셉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데 저는 브이로그 용으로 산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브이로그 용으로는 이건 쓰레기입니다. 발열이 엄청 심해요. 4K 찍을 때 10분 이상 못 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F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할 수 있죠? AF가 왜 안 돼? 요즘 시대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소니 한번 여쭤보세요. 네. AF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엔 정말 쓰레기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브이로그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 저처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컨셉이 담긴 촬영이라든가 특수한 장면의 촬영 이럴 때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카메라는 영상이라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냥 야치 내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작품을 그리고 싶은데 그거에 필요한 물감과 붓 같은 역할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많은 지인분들이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런 컨텐츠도 없는데 일단 카메라에 수백씩 쓰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 보면은 굳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좋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알파 6500으로도 외주 작업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정말 그걸로도 돈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상관없습니다. 네,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가 지금 소니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소니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냥 진짜 써보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일부러 레트로한 느낌이라든가 일부러 좀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때는 일부러 알파 6500 쓸 때도 많습니다. 제가 공모전 나가서 상 탄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 알파 6500으로 찍은 게 있는데 또 센서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걸 사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캐논보다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 4K 화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K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소니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브랜드 다 둘 다 가격은 정신이 나갔어요. 네, 정신이 나갔지만 그나마 소니가 가격 대비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스튜디오 셋업 1화는 1화 카메라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